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확실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FP와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야, 오늘 또 새로운 겁니다. 데이터 도구 클래스 A. 급락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과 성장성은 여전하다. 자, 우선 데이터 도구가 무슨 회사인지 궁금하고 좀 시사하는 바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데이터 도구가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좀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뭐 운영되고 있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웹의 네. 뭐 트래픽 리소스 등을 좀 약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의미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쪽이군요. 네, 그러니까 예. 뭐 기존의 뭐 서버 관리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환경 자체가 좀 클라우드로 좀 이동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차별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대중화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용자 수가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디도스라든지 뭐 랜섬웨어 같은 좀 이제 악성 이제 바이러스 노출이 되죠. 예, 그쪽에 좀 취약점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이제 동사의 서비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오피스에 좀 공유받지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네. 경우도.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이제 3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 이제 4분기 대비했을 때 84%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큰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한 이제 이런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가 한 13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9개가 작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나왔고 또 이제 그 13개 정도 중에서 뭐 두세 개 이상 쓰는 이제 고객들이 한 78%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상 쓰는 고객들이 한 33%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중복돼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업셀링을 할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결국은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는 거죠. 월 얼마를 받고 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쭉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MS를 좀 필두로 해서 약간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연초에 이제 아마존 쪽하고도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좀 가이던스가 좀 상당히 상향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나스닥은 이제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보이고 네.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회사도 좀 주가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좀 반등을 했고 좀 주가를 좀 견디는 이제 좀 이런 급락장에서 좀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시장에서는 펀디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4차선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 있어서 결국은 뭐 비대면도 그렇고 결국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이제 고법 쪽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라는 뭐 논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실적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 이겨낸다는 점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 한 해도 이런 변동성 장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클라우드, 그럼 거기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좀, 네. 이게 좀 확장이 좀 되는데 어느 쪽으로 종목을 좀 좁혀봐야 되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인입니까? 아닙니다. 좀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좀 상당히 빠르게 그 성장하고 비트. 있는 상황에서, 예. 좀 이제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를 좀 전문으로 하는 기술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픽 DB 제품 라이센스 공급이라든지,
이제 뭐 DB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군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작년 이제 11월에 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 유일의 그래픽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AI 쪽이라든지 네.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충분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통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파이어링크가 이제 좀 주목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뭐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3분기까지 실적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분기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내용이랑 비슷한 네,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뭐 네트워크의 어떤 인프라 증설, 뭐 보안 시스템 수요 같은 부분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 근데 실적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네, 그런 타이틀이 종목들을 되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소프트웨어 쪽, AI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눈여겨보시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러면서 민감주로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알짜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T 소프트웨어였다면 이번에는 또 식음료로 갑니다. 코카콜라, 미국 CPI 7.5%, 이게 소비 지표죠. 주가는 S&P를 크게 아웃퍼폼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많이 마셨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뭐 40년 만에 최대 뭐 7.5%막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실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카콜라가 아닐까. 오늘은 완전 실적 시리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4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관련돼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을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했을 때가 좀 이제 CPI 발표할 때랑 약간 좀 겹치다 보니까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이제 튀어오르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부각을 못 받았고. 예, 여전히 이제 예.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북미 쪽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네. 이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내수가 확실히 탄탄해지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중국이라든지 네. 중남미 쪽은 살짝 아직은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아직은 약간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락다운도 좀 있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수요를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요? 뭐냐면 이제 stay home 그 다음에 이제 away from home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stay home이라면 이제 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수요하는 거 있고 예. 이제 나가서 마시는 거 예.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뭐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 이제 껴서 파는 것들. 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먹는 거라.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도 보게 되면 뭐 주류 같은 경우도 집에서 네. 사다가 퇴근해서 마시는 이런 수요는 가게 가서 견조하지만 마시는 것도 있고. 결국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수요가 나가서 마시는 이 코카콜라의 음료들이 지금 올 1월부터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수요가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식음료 업체들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죠. 좀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되나요?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가격 정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정가시켜 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국민들은 뭐 코카콜라 이제 뭐 어차피 원재료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도 뭐 약간 너그럽게 네, 봐준다는 받아들일 거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제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이제 가격 정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비용을 계속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올릴 때 한번 탁 올리고 말아야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충분히 기업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네. 어쨌든 어느 순간마다 계속 뭐 분기별로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이제
주가라든지 실적에 살짝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올해 한 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분명히 소비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요즘 뭐 종목 고를 때 가격 전가 가능한 종목으로 좀 골라보자 이런 의견 좀 들어봤었는데 네. 그러면 코카콜라랑 연결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음료가 상당히 좀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죠. 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롯데칠성, 특히 이제 롯데칠성 음료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료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가격 전가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4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집에 있는 수요 말고도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라든지 좀 레스토랑에서 좀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예.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심도 라면. 사실은 이제 스낵 쪽이라든지 이제 음료 쪽에서 네. 대부분 이제 원가들이 올라가면서 네. 실적들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다 지금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일단 올 한 해도 일단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식음료 쪽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어떤 주가의 흐름보다는 그렇죠. 좀 시장을 좀 만만하게. 지지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계 두 가지 모두 다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 FP께서는 실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